안녕하세요. 오늘은 혁신기업가에서 괴짜로 도대체 일론 머스크의 무모한 도전은 어디까지일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과연 일론 머스크에게 한 방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인가 정말 궁금해지고 있죠. 자, 지금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드레스덴의 모습인데요. 이 독일의 소도시들이 크리스마스에 가면은 이렇게 참 예쁘게 잘 꾸며져 있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이렇게 연말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는 이런 기회가 크리스마스죠. 그리고 크리스마스 때쯤 되면 이제 산타 랠리가 보통 시작이 됩니다. 이맘때쯤이면 산타 랠리가 서서 이제 시작이 되죠. 그래서 한 해를 참 즐겁게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증시가 되고는 했는데 지금 상황은 이제 완전히 반대가 되었죠. 지금 그 끝이 어디인지 모를 정도로 계속해서 1년 동안 지속적으로 주가가 폭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폭락의 정점에 어쩌면 지금 우리가 와 있는지도 모르겠는데요. 너무나 멀어 보이는 그 우리가 지향하고자 하는 그 지향점과 현재 우리가 있는 상황, 이런 것들이 참 우리를 더 힘들게 하고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닌가,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요, 그 일반인의 시각에서 일론 머스크를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대체 일반인이 볼 때 일론 머스크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고, 뉴스에 계속해서 이제 나오고 있죠. 굉장히 유명한 사람인데 도대체 어떤 사람으로 그려지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자, 일반인이 볼 때는요, 일론 머스크가 연일 하고 있는 이 행동은 말 그대로 이제 기행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면서 과거에는 그래도 괴짜 혁신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었지만 지금은 완전히 이제 비호감 경영주다. 돈 많은 비호감 경영주. 뭐 이렇게 지금 그려지고 있습니다. 제 주위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사실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투표를 했죠. 자기가 트위터 CEO에서 물러나야 되겠는지 이 투표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투표 결과 57.5%가 일론 머스크 그만 트위터 이제 그만둬야 된다 하면서 이렇게 예스를 눌렀어요. 그래서 자기가 이 투표 결과에 분명히 이제 따른다고 했죠. 자, 그러니까 이 57.5% 찬성이 나오니까 이 뭐 일론 머스크 트위터의 그 CEO를 관두고 테슬라로 빨리 돌아와라. 그래야 테슬라에 집중하기 때문에 이 테슬라의 주가가 상승할 수 있다 하면서 이제 그 장 시작 전에 그 프리마켓에서 그 5% 가까이 상승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그 장을 종료하면서 약간 떨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다른 빅테크들 보게 되면은 마이너스 3%, 2%, 마이너스 1.5, 마이너스 7.3%에 비해서는 굉장히 선방을 해요. 마이너스 0.24%니까 분명히 여기에 영향이 있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트위터 CEO를 그만두는 것이 테슬라에 도움이 된다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생각한 것 같습니다. 자, 1년 내내 이제 주가가 진짜 폭락을 했죠.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 차트상으로는 지난번에 200불 가까이 이제 올랐죠. 그러니까 여기를 뚫고 나가면 상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굉장한 또 기대 심리가 이때 형성이 돼 있었어요. 보시게 되면 여기가 지지선으로 해서 200불 정도가 이제 지지선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일론 머스크가 주식을 팔아버리죠. 그러면서 주가가 이제 나락으로 떨어졌다. 150 이하로 지나가면서 뭐 2년 전의 주가로 회귀를 했다. 지금 이렇게 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뭐 이제 머스크 리스크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 주식뿐만이 아니라 이제 도지코인도 뭐 일주일새 그 10% 급락을 했다. 그리고 자기의 그 신상을 털었다는 미국 기자들의 계정을 막았다가 또 하루 만에 이제 복구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머스크의 입방정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게 되죠. 사람들이 이제 입방정이다 이런 표현까지 이제 쓰게 되는데 참 보시면 그래서 이제 그 기대가 있죠. 트위터는 그만두고 테슬라로 오겠구나라고 했는데 일론 머스크는 이제 57.5% 찬성을 하니까 이거 좀 잘못된 것 같아. 유료 회원 투표로 해야겠어. 라고 이제 또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참 그러니까 여기 이런 현상을 보게 되면 정말 이 사람은 왜 이러는지 그 일반인의 시각에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일론 머스크는 왜 이럴까? 그죠? 투자하고 있는 입장에서도 이해가 안 되기는 사실 마찬가지긴 합니다. 이 혁신기업가에서 괴짜로 도대체 이 일론 머스크의 그 무모한 도전은 어디까지일까 너무나 궁금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요, 테슬라는 정말 일을 열심히 잘 하고 있습니다. 이 CEO는 지금 트위터에 가서 트위터에 빠져 있다 이런 비판이 많이 나오고 주가는 계속해서 폭락하고 있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테슬라는요 정말 일을 열심히 잘 하고 있습니다. 실적도 괜찮아요. 근데 물론 이제 4분기나 뭐 실적 전망이 좀
어둡기는 하죠. 그리고 내년에 이제 경기 침체가 예상되기 때문에 경기 침체가 되게 되면 이제 차는 아무래도 이제 비싼 고관여 제품이기 때문에 수요가 좀 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염려 때문에 또 주가가 지금 하락하고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슬라는 그 자기 스케줄에 맞춰서 척척 자기 일을 잘 하고 있단 말이죠. 거기서 저희 투자자의 그 인지 부조화가 오게 됩니다. 보통은 CEO가 이렇게 엉망이면 그 기업도 엉망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CEO를 보게 되면 그 기업이 엉망이기 때문에 그 기업에 투자를 하지 말라. 보통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CEO는 지금 엉망인 것처럼 보이는데 회사는 너무나 잘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 투자자들의 그 인지 부조화가 오게 됩니다. 도대체 이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인가? 여기에 우리 어려움이 있는 거죠. 자, 제가 어제 영상에서 올려드렸듯이 기가 텍사스에 그 사이버 트럭을 만들기 위한 9,000톤의 기가프레스가 속속 도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부품이 여기 와서 다 만들어지게 되면 여기서 그 차체를 프론트 바디와 그 레어 바디를 찍어내게 되죠. 그리고 어제 설명드린 것과 같이 이 기가프레스, 기가 캐스팅은 정말 자동차 제조 과정에 있어서의 그 어떤 혁명과 같다. 이 생산 기술에 있어서의 그 혁명적인 기술이다. 이런 부분을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 텍사스에서 그 주당 그 3,000대의 그 모델 Y를 생산할 수 있는 생산 능력에 도달을 합니다. 연간으로 치면 15만 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생산 능력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래서 이 직원들이 모여가지고 이 뜨거운 그 축하를 서로에게 보내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대단한 일을 해냈어 라고 얘기하면서 서로에게 또 축하하고 크게 이제 손을 높이 들어서 이제 인사를 하고 있죠. 환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자기가 한 회사만 다니게 되면은 보통 그 회사밖에는 분위기는 잘 모를 수밖에 없는데, 다른 회사를 조금 많이 가볼 수 있는 그런 입장에서 보게 되면 그 회사에 가보면 그 회사의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 특유의 분위기가 있어요. 그래서 잘 되는 회사는요, 입구에서부터 그 분위기가 탁 느껴집니다. 그래서 정말 직원들의 표정이라든지 어떤 그 회사에서 이렇게 돌아가는 그런 분위기들이 이 회사는 진짜 잘 되는 회사구나 라고 느껴지는데, 또 이게 어려운 기업이라든지 뭐 이런 잘 안 되는 그런 기업들에 가면 그 특유의 또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 느껴지는 그 분위기가 있어요. 근데 이런 어떤 직원들의 표정이라든지 지금 하고 있는 이런 어떤 과정들을 보게 되면 이 테슬라는 지금 너무나 일을 잘 하고 있다. 특히 텍사스의 이 직원들이 이 생산 능력을 폭발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이 직원들도 또 자신들이 굉장히 어떤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자, 그리고 이제 멕시코에다가 또 공장을 건설할 거다. 곧 이제 발표를 할 거다. 기가 팩토리를 지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 10빌리언이죠. 그러니까 최대 규모, 지금까지 지어진 그 기가 팩토리보다 더 큰 최대 규모의 기가 팩토리가 이제 지어질 거다. 지금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멕시코에. 자, 그러니까 차곡차곡 이제 자기가 할 일을 스케줄대로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2023년에는, 내년에는 이제 펩시의 테슬라의 세미 트럭을 이제 100대를 인도를 하게 되죠. 그러면 이 100대의 그 펩시 콜라라든지 펩시 제품을 실은 이 세미 트럭이 도로를 달리면서 얼마나 그 훌륭한 트럭인가를 보여주게 될 겁니다. 그것이 이제 너무너무 이제 기대되고 있죠. 그리고 이 에너지 사업 분야에서는 또 나름 차곡차곡 또 열심히 잘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50만 개의 솔라 패널을 설치를 했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50만 개, 이것도 이제 하나의 이제 마일스톤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2016년도에 이 솔라시티를 테슬라가 인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에너지 사업을 하게 되는데, 처음에는 좀 어려웠지만, 최근에 보게 되면 이 성장률이 오히려 이제 자동차보다 더 높게 지금 나오고 있어요. 이 실적에. 그래서 지금 50만 개의 그 솔라 패널을 설치를 했다. 이렇게 지금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이제 CEO인 일론 머스크는 이 카타르 월드컵을 보러 갔습니다. 그래서 결승전을 보고 여기에 자기가 이제 너무 이렇게 훌륭한 경기였다라고 하면서 트윗을 올리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도대체 이 주가는 폭락해 있는데 CEO는 축구 경기나 보러 간다고 하면서 엄청나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 이 사진 보면서 이 제정신인가 싶기도 했어요. 지금 이게 축구 경기 보러 갈 시점인가 이런 생각이 가장 처음 이제 들게 되죠. 자, 그런데 여기 가서요, 일론 머스크가 만나는 사람들이 보게 되면은 일반인들이 아니라 특이한 사람들을 이제 만나게 됩니다. 이를테면은 지금 제러드 큐슈너죠. 전 트럼프 대통령의 그 맞사위입니다. 가서 여기에서
큐셔너랑 또 만나는 장면이 포착이 됩니다. 이뿐만 아니라 지금 오일머니 큰 돈을 만지는 그런 부호들과 또 만나는 장면들이 여러 포착이 됩니다. 그리고 또 세계 각국의 또 정상들과 또 인사를 나누고 이제 가게 되죠. 그러면서 사람들이 처음에는 욕을 했어요. 제정신인가? 라고 욕을 했는데 와서 만나는 사람들이 다 세계 어떤 부호들 그 다음에 경영자들을 만나는 걸 보고 왜 여기에 갔을까라는 궁금증이 또 이제 커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트위터의 그동안 이제 어떤 블루라고 하는 자체적인 시스템을 이제 만들었다가 또 이걸 사업을 잠깐 접었죠. 그런데 이제 다시 트위터 블루를 다시 재개하게 됐다 하면서 이 바뀐 부분에 대해서 다시 트윗을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트위터 블루 비즈니스를 하겠다라고 지금 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하면서 일론 머스크는요, 마치 미치광이처럼 행동을 하고 기행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인이 볼 때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마음 먹고 어떤 미치광이처럼 이렇게 행동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대로 마음을 먹고 나서 그렇게 하면서 계속해서 대중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일론 머스크가 이 미치광이 같은 이런 어떤 기행을 하면서 도대체 일반인이 볼 때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전형적인 CEO는 굉장히 진중하면서 뭔가 기업의 비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리더십을 발휘하고 이런 사람들인데, 지금 우리가 알고 있던 이런 어떤 리더십과 다르게 일론 머스크는 엉뚱한 행동들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또 일론 머스크가 그런 와중에 하나하나 또 이렇게 지속적으로 차근차근 하고 있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트위터 파일 공개입니다. 이 트위터 파일이라는 거는 아시는 분은 또 아시겠지만 또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 트위터 파일은 지금으로부터 2년 전에 미국의 이제 대선 때 조 바이든의 차남이죠. 헌터 바이든의 PC가 수리를 맡겼는데 그때 이메일과 파일이 이제 공개가 되면서 뭔가 여기에 부정이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그런 내용을 보도하게 되는데, 그 보도하는 내용을 트위터에서 공유하지 못하도록 이 트위터에서 자체적으로 검열을 하고 막았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 내부 문건을 일론 머스크가 공개를 한 겁니다. 그렇게 첫 번째 트위터 파일을 공개를 하고 나서 일론 머스크는 자기 자신이 상당한 암살 위험에 직면해 있다, 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자기가 이제 죽게 된다면 그건 스스로 내린 선택이 아닐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굉장히 의미심장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게 되면 12월 3일에 첫 번째 트위터 파일을 이제 공개를 하게 됩니다. 12월 3일에 첫 번째 트위터 파일을 공개하고 12월 4일에 자기가 상당한 암살 위험에 노출돼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12월 9일에 이제 두 번째 트위터 파일을 공개합니다. 그것은 이제 트위터의 블랙리스트에 관한 이제 내용이었고요. 12월 10일에 파트 3를 공개하게 됩니다. 이것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에서 이제 계정이 이제 정지가 되는 또 그런 내용이고요. 12월 11일에 파트 4를 또 공개를 하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는 어떤 압력이 트위터에 있었다, 이런 내용이죠. 자, 그리고 12월 13일에 이제 파트 5를 공개하게 됩니다. 이것도 이제 트럼프 대통령에 관한 내용이고요. 12월 17일에는 파트 6를 공개를 합니다. 이것은 트위터가 마치 FBI의 하부 기관처럼 행동을 했다라고 지금 이런 내용을 전달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이때 파트 7을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FBI와 헌터 바이든의 랩탑 컴퓨터에 관한 내용입니다. 파트 7까지 지금 공개가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일론 머스크는요, 이런 어떤 미치광이 짓을 하면서 계속 대중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위터 파일 시리즈를 계속해서 부각시키고 있어요. 시리즈로 계속해서 이제 공유를 하고 있죠. 그렇게 보게 되면 일론 머스크가 어떤 기행을 계속하고 정신없는 사람처럼 보이는데, 그런 와중에서도 계속해서 자기가 이 트위터 파일 시리즈를 하나하나 공개해 가고 있으면서 대중의 관심을 계속해서 유도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보여집니다. 과연 일론 머스크의 한방은 무엇일까요? 저는 일론 머스크가 뭔가 자신가 어떤 한방을 숨기고 있다, 이런 생각이 자꾸만 들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는 행동처럼 보여지지 않고 일관성 있게 계속해서 트위터 파일 시리즈를 부각시키고 있어요.
뭔가 계속해서 어떤 기행을 하면서 사람들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뭔가 일론 머스크가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일론 머스크의 속내는 무엇일까요? 지금까지 얘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사람들의 관심을 계속 집중시키면서 트위터 파일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일관성 있게 트위터 파일을 공개하고 있는 일론 머스크가 말하고자 하는 그런 숨은 속뜻은 무엇일까요? 무언가가 있는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말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한 행동들을 일반인의 입장에서 보면 이제 혁신기업가에서 그냥 돈 많은 괴짜로의 행동, 그냥 무모한 도전으로만 느껴집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보기에는 너무나 일관성 있는 또 일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과연 이 일론 머스크가 하고자 하는 어떤 핵심이 있다면 그것을 어떻게 추리할 수 있을까라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는 그것을 만약에 일론 머스크가 CEO를 교체를 한다면요, 물론 이제 자기가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 소유권에서는 변동이 없겠죠. 다만 이제 CEO를 바꿔서 그 임무를 이제 맡길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그 바뀌는 트위터의 CEO로부터 일론 머스크가 뭘 하고 싶어 하는지, 그 하고자 하는 바를 우리가 추리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괴짜 혁신가, 혁신 기업가였는데 이제는 괴짜로만 불리고 있는 이 일론 머스크. 그렇게 보기에는 일론 머스크가 지금까지 해온 일관성 있는 이런 일들 때문에 뭔가 하고 싶어 하는 일들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투자자로서도 참 이해하기 힘든 어떤 지금 기간이지만 지금까지 잘 지켜봐 왔다면 앞으로도 조금 더 일론 머스크의 이런 뜻을 한번 기다려 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영상은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